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극적인 합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렇게 되면 과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얘기 같지만은 성경에는 뭐 그런 목사니까 잘하든 못하든 전문가 편에 속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볼 때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글쎄요, 꼭 야권이 이긴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부정선거를 막아야 이겨요. 부정선거, 참 여기에 대해서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부정선거를 우리 예사롭게 생각하면 절대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절대 저 사람들은 그냥 안 했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면은요, 자기들은 간다는 걸 알아요. 감옥 간다는 거 압니다. 그것도 모를, 그 정도로 바보는 저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몽도 하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뭐 대비도 별로 없고, 그저 어저께입니까? 그 윤석열 후보 그 마산역에 와서 그 하는 거 볼 때는 뭐 다 참관인들로 확배해간다. 참관인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몇 번 또 얘기를 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좋아요,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정선거를 막아야 이긴다는 것 꼭 깨달아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도 꼭 깨달아야 돼요.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오전 한 9시 30분 그 정도 된 지금 시각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또 우리 같이 한다는 데 의미에서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많은 분들에게 많이 퍼나르기도 하고 공유도 하셔서 정말 우리 좀 이 나라 인민족 바로 세워봅시다. 좀 더 상황 설명을 하자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그 지난 2일 저녁 그 TV 토론, 방송 TV 토론을 마친 직후에 단일화에 합의해가지고, 오늘이 4일이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오전 8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선언문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더 좋은 정권 교체의 뜻을 모았다. 모든 국정을 정상화할 것이다. 우리는 원팀이다. 정권 교체로 국민통합정부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전문가들은 득실을 따지는데 뭐 이익이다 손해다 뭐다 말이 많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수학적인 설명을 하자면, 제가 뭐 수학 잘하고 수학 강사도 아닙니다만은, 수학 우리 집합 명제 거기에 관계된 게 있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죠? 저는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 조건에 해당, 반드시 해야 될 분야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 조건, 그죠? 완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완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정선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조건은 달성이 됐습니다. 충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완전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참 예사롭게 생각하고, 참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옛날에 공무신 장사하고 뭐 돈 봉투 넣어주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왜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이것이 완전 조건은 아니다. 완전 조건은 아니다. 왜 그런가 한번 설명해 줄까요? 이 야당들은요, 종북 좌빨들은 4차례나 실험을 했어요. 되는 거 아니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노화가 축적됐습니다.
드루킹, 그거는 초보입니다. 4, 5년 전의 얘기입니다. 요즘은 어지러울 정도로, 그죠?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는 그런 시대예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래, 4번을 했는데 2017년 대선 때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에 실험을 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때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 때에 했습니다. 4번이나 했어요. 지금은 2022년 3월 9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실험을 한 중에서 그 중에 실험을 4차례 했다. 실험을 4차례나 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는 저는 전자개표, 이게 전자투표, 개표, 투개표, 이게 제일 문제예요. 특히 개표. 아까 얘기했지만 드루킹 5년 전의 얘기입니다.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뭐 참관인이 뭐 저거 본다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어디가 선거할 때에 뭐 이번에는 그 사전 투표 보관할 때에 이런 거에 안 할 겁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전자 투개표거든요. 여러분 보셨지만은 골라가지고 너가 브르르 돌리면은 브르르 돌아갑니다. 그게 인간 눈으로 확인이 됩니까? 네? 그거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또 거기에서 발견됐다 칩시다. 문제는 중앙이에요, 중앙. 중앙통제소예요. 저는 이 중앙통제소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설치가 되겠지만은 이것이 결국 SNS로 어디로 연결되거나 저는 중국으로 봅니다. 지금 이 정권은 중국 그럼 뭐 사족을 못 쓰죠. 뭐 당신들은 중국은 큰 높은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고 그 국가 그의 대통령이 그 얘기 할 일입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고 그래서 같이 타요. 그러니까 큰 산 너한테 비대해가지고 너 시기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조그마한 산이 뭐 할 겁니까? 봉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죠? 이 전자투개표, SNS, 디지털을 조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에게 1억, 2억 이거 아닙니다. 1천억 정도. 아니면 1조 원 정도. 아이고,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참 순진한 소리 하지 말아요. 죽고 사느냐 문제인데,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 문제인데, 자기 돈 씁니까? 전부 국가 세금 가지고 가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한 1천억, 그래, 1억 몇천억, 뭐 1조 원 이런 정도로 기술자 너에게 줄게. 쉽게 말하면 먹고 늘어져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물어보면 전부 다 대답하는 사람은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천억이 생기는데 1억도 큰 돈인데 천억, 1조 원, 몇천억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뭡니까? 물질에 환장한 민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옛날에 그 비단 장사 왕서방 아닙니까? 최고의 기술자가 천억이다, 1조 원이다, 몇천억이다, 몇조 원이다, 쥐어준다. 요 중앙통제소를 관리를 해라.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왜 그렇게 순진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틀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늘 얘기했죠. 사전투표 여기에 대해서도 그죠. 참 말이 지금 SNS 떠돌아다녀서 뭐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투표지를 접어가지고 하면은 뭐가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접으면은 그거는 무효 처리가 된다.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이 야당에서 자기들도 알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유튜브에 막 SNS에 떠돌아다닌다는 거를. 아니, 그러면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뭐 부정선거 감시단을 다 넣었기 때문에 사전투표하십시오. 나도 내일 사전투표할 겁니다. 참,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정도밖에 국민을 설득시킬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응? 안 돌아갑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여론조사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를 깜깜이, 이제 오늘부터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죠. 여론조사를 해도 발표를 못하네. 깜깜이 기간 때에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역전됐다고 만들어 놔놓고는 중앙 서버, 중국에서 관리하는 중앙 서버를 통해서 조작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에게 1,000억 원이든지 뭐 1조 원이든지 집어주고, 저는 거기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드루킹에 그렇게 당해놓고도. 그래서 그 정기회라는 분입니다. 여자분이 모양이죠. 정기회 전 국가기록원 정책기록부장이 자기가 책을 하나 썼어요. 광기의 시대, 비굴의 시간을 위한 기록. 광기, 미친 시대, 그죠? 미친 그 광기의 시대, 비굴의 시간을 위한 기록이라는 그 책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자꾸 부정성은 뭐죠? 그러면은, 요즘 어떤 세대인데 몇백 명, 몇천 명, 뭐 그 사람 눈을 속일 거지가. 그러니까 그 정기의 그 전 국가기록원 정책기록부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요즘 세상이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즘 세상이니까 가능하고 디지털 시대하고 똑같아. 디지털 시대니까 가능하다.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천만 속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국힘당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은 정상적인 선거면 저는 백전백승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정말 전자개표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 예상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못 이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절박해요. 죽어요, 지금. 감옥에 가요. 정권이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옥에 가요. 지금 이쪽으로 없으면 이제는 더더구나 단일화가 되는 이제는 이겼다고. 응? 그런 교만들 떨지 말아요. 교만들 떨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패망의 지름길. 교만 좀 떨지 마. 그리고 똘똘 우리 뭉칩니다. 삼겹줄은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똘똘 좀 뭉쳐야 돼요. 절박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들은 사생결단입니다. 말을 안 하고 밖으로는 이렇게 있어 그렇지 사생결단입니다. 죽는데요. 감옥에 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제발 좀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하고 내가 볼 때는 지금 국힘당 이 인간들 하는 일이나 야당의 사생결단이나 이런 걸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꾸 비관적으로 얘기해 대단히 죄송한데 정말 바짝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기독교가 말살되느냐 기독교가 유지되느냐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체제에서 김일성이 밑에 북한 그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악질적인 그 밑에서 살도록 만들 거냐? 아니면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금 이렇게 부유한, 오늘 신문에 가 보니까 그것도 지금 벌써 국민 1인당 소득이 35,000달러 넘어섰대요? 이런 나라에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이에 비하면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는 북한보다 50배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5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못 살게 만들어가 북한하고 똑같이 그런 거짓 나라에 독재 국가에 살게 할 거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영원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이 늙은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뭐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국힘당에서 아이고 하는 꼬라지 보면 말 거 없어요. 기도를 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6.25 때. 6.25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죠? 유엔군을 파견하려고 그러면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안전보장 이제 상임이사국이 미영불소, 그죠? 미영, 중국, 소련 이 5개 나라에서 통과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 그러면은 중국 본토 지금 중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중국 그러면 대만이 대표가 되어 있었거든요. 6.25 사변 1950년대는. 그래서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는 다수결이 아니고 전원 합의체거든요. 안전보장이사의 그 상임이사국의 그 표결은. 소련이 이제 문제예요. 소련은 분명히 오면은 반대할 겁니다. 그죠? 소련이 반대를 하면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유엔군을 파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결을 앞두고 이제 아침에 소련 유엔 대사가 이제 차를 타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이제 유엔 본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사가 해도 차에 엔진이 안 걸려요. 차가 엔진이 안 걸려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보장이사 상임이사국 개회하는 그 시간에 결국 참여를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기권이 돼버린 거예요. 기권이 되고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그 당시는 중국이 대만이 대표를 했으니까 그 나라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차가 엔진이 걸렸으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런 개입을 해 주셔야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죽일 놈 같죠, 그죠? 언론 여러분들 볼 때는 기독교 이거 완전히 그만 그죠? 눈가리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숫자도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보이는 그런 눈가리죠. 참 다 지옥 갈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리고 하나 더 들까요? 초량교회. 부산의 초량교회이죠. 초량교회에서 정말 그때의 누랄의 위기죠. 완전히 북한 중공군하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동강 전선이 지금 무너지면은 완전히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100% 공산화될 때입니다. 낙동강 전선을 지켜야 돼요. 그때 6.25 때니까 뭐죠? 6월, 7월, 8월 이렇게 장마철이죠.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비행기가 전철이니까 비바람에 불고 장마가 돼도 뭐 얼마든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으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낙동강 전투에 지금 그때에 유일하게 유엔군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공중이었거든요. 비행기였거든요. 공군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 북한군을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물리쳐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장마철이었는데 장마 이게 안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마철에 접어들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낙동강에 초량교회에서 목사들, 장로들 막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좋은 날씨 달라고. 그래서 장마철이었는데 기도를 간절하니까 기적처럼 날씨가 확 개는 거예요. 그것도 비행기가 출격해가 공격할 3시간 정도. 날씨가 확 깨어가지고 비행기가 출격을 해서 낙동강에 있던 적군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낙동강 전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두 개 다 실화입니다. 팩트입니다. 두 개 다 팩트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 전자투표 중앙의 서버에,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서버가 아무 이상도 없는데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무 독일도 안 그러시는데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리 안 하면은 돈 받아먹은 이놈이 그 순간에 양심을 받아가, 나 안 할란다 하고 앉아가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역사를,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죠? 신묘막측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을 해 주셔야만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힘당도 아닙니다. 국민들도 아닙니다. 지금 야당도 아닙니다. 안철수도 아니에요. 윤석열이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기도해가지고 언제까지 3월 9일 개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하고 개표가 끝날 때까지, 완전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깨어 기도합시다. 이런 소련도 차가 엔진이 걸려서 초락해서 기도할 때 장마철이었는데도 3시간 정도 완전히 날씨를 좋게 해가지고 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킵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선거에 꼭 참여하세요. 꼭 참여해서 기권하지 말고 한 놈도 보기 싫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정의롭다고 그래 뽐내지 말아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늘 말해요.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하는 게라고 그랬죠. 최악이 누굽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차악이 누굽니까? 차악을 택합시다. 그리고 못마땅해 해도 얘기하지만 다 참가합시다. 못마땅 하지만 참여합시다. 플라톤이 그 얘기 했다고 그러죠. 국민들이 정치에 무엇이 하면 나보다도 훨씬 못한 놈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놈들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나보다 훨씬 못하고 무식하고 저런 못된 인간들의 지배를 받을 겁니까? 그리고 에드워드 모로, 미국의 전설적인 언론인 에드워드 모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양의 나라는 늑대의 정부라 난다. 국민들이 양처럼 얌전하면은 늑대의 정부가 나타나 국민을 다 잡아버려. 에드워드 모로의 이야기입니다. 꼭 참여합시다. 싫지만은, 꼬라지도 보기 싫지만은 참여합시다. 참여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정말 바로시옵다. 이것들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됐다니까 이제는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절대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저들은 사생결투입니다. 사생결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최악을 피하고 차악이라도 택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우선 누랄의 위기에서 건져놓고 봅시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